저희는 이제 목요일마다 녹화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육성을 크게 틀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 두 분 사이의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시고 나서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의견보다는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워낙 뭐 원탑 김민아를 비롯해서 이제 그 성대모사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딥페이크다 아니면 SNL이나 김민아가 등판한 거다,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이제 두근거렸는데 그냥 격려한 차원이다 해서 어쨌든 본인이 육성이 맞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것 같아요. AI 윤석열이다 이랬어야지. 그랬어야지. AI다, 딥페이크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AI 윤석열이 나왔다. 김민아 알바설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뇌관 중에 하나 터질 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이 정권 한심합니다. 한심하죠. 그걸 뭐 설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제 공개한 내용은 소설이나 영화로 따지면은 액자식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 야, 일단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이지만 정확히는 명태균 씨가 전화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 명태균 씨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은 상대 목소리도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전화를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으니까 김영선을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당에서는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뭐 공천 주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가 있고 요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명태균 씨가 틉니다. 녹음을 한 걸 딴 사람한테 튼 거죠. 네, 틀고 그 사람한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왜 당신은 안 하냐? 왜 안 해가지고 명 선생님 아침부터 걱정하게 만드냐, 걱정을 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 선생님의 설명이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고 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막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뭐 장관 누구 해라, 뭐 해라 했는데 뭐 다 안 하고 막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또 이 얘기를 본인이 녹음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에 녹음이 됐어요, 이게. 그쵸, 이 뭔가에 녹음이 된 게 그래서 민주당 손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액자식 구성이고 영화 인셉션 같은 거죠. 인셉션 같은.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 안에 명태균이 있는데 명태균은 또 그 안에서 녹음 파일을 틀고 있고 그 녹음 파일 안에 명태균과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의 말은 또 그 안에 있는 전화기에서 나오고 있다. 인셉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기에서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그 전화기 밖과 그 밖에 있는 명태균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내가 청취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셉션까지 했는데도 인셉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변호사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이게 녹음된 날이 5월 9일이라면서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요게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옆에 있는 지인한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요 전화 끝나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내일 그래서 오라고 했어. 그 취임식. 그러니까 그게 그 내일이 취임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일이라는 게 이제 5월 10일이고. 그쵸. 명태균 씨가 이 지인한테 틀어준 날이 5월 9일이에요. 그러면 요 액자 안에 있는 얘기는 5월 9일 이전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일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윤핵관에 밀려났다가
다시 최전선으로 복귀한 권성동 의원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로서 우수 변호사는 달라. 우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벌써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드를 바로 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다 그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요. 탄핵 무조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탄핵은 안 돼. 이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절은 안 돼. 뭐 이거 음악성이 문제인데 지금 뭐 이런 거 표절은 문제되면 뭐 공동 작곡가로 해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혹은 공직자로서 선출직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윤리적 덕목이나 감각을 완전히 결핍한 부부다라는 것이 명약 관화해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거 탄핵 사유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발 빼는 걸로 전국이 좀 흘러가겠구나.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바로 나온 게 여기서부터가 웃긴 건데 대통령실이 해명하기를 이 액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위에서 내가 이걸 받아봤고 공관위에 지시를 했다 요 얘기잖아요. 공관위로부터 받아서 받고 그리고 공관위에 지시를 했다.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공관위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뻥카친 거다. 공관위에 뭘 지시하지 않았다. 요게 첫 번째 해명이었고 두 번째 해명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얘기를 왜 했어?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명태균 씨가 자꾸 김영선 공천을 얘기하기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그냥 실제 한 행위는 없고 명태균이를 속인 것이다. 구라푼 거다. 네, 나는 명태균을 속였다. 윤구라. 나는 명태균에게 거짓말을 했어. 난 명태균을 농락했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는 명태균의 뒤통수를 친 거야. 명태균 앞에서는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하지만 오비락으로 김영선은 공천을 받았다. 그렇죠. 김영선이 공천된 거는 뭐 공천이 왜 됐느냐는 그거는 이준석한테 물어봐라. 왜냐면 이준석이 대표였으니까. 이준석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느냐? 이준석이 이 김영선 공천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 공천 될 만해 갖고 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잖아.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만 대통령실이 그 페이스북 캡처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막 줍니다. 그러니까는 보고 있던 이준석이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래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 공천은 역시 이상했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 공천은 정당한 공천이었지만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 윤상현이 했다. 그 공천은 정당한 공천이었지만 이 전화에 대한 해명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네가 한 달 뒤에 나 쫓아냈지. 나 쫓아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난 관계가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미잘 같은 대응이라고 했던데 윤석이 청와대 대통령실 보고. 나는 너무 웃겨요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봉숭아 합당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진짜 얼척이 없는 거. 아니 원래 같으면 그리고 이게 나오면 이게 뭐가 깨지는 거냐면 다 떠나서 뭐가 깨지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전 세계에 쐐기를 딱 박았습니다. 나는 한동훈이 너무 싫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집권 여당 대표를 아주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다.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이 쐐기를 딱 박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딱 끊었다.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했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달래주느라고 연락했을 수는 있다. 뭐 연락을 하고 이랬을 수 있고 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이랬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 얘기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왜냐면 경선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공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도 농락하고 한동훈도 농락하고. 그렇죠. 김영선 공천 얘기를 그렇게 할 정도면 어쨌든지 간에 그게 거짓말이든 뭐 진실이든 뭐든 간에 최소한 3, 4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쵸. 최소한 2022년 3, 4월 달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 경선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가 넘어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게 벌써 그런 거고 이 거짓말인 거고 1. 거짓말했다. 2. 그리고 공천에 관여한 게 사실임이 매우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요. 명태균한테 내가 거짓말 좀 했어. 왜? 그 어딨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지금? 정황이 이런데 요것만 딱 떼놓고 그래요? 김영선 공천이 그동안 조금 이상했는데 그냥
요게 그렇군요 라고 할 게 아닌 게 이 뒤에 얘기가 쭉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그렇게 받은 게 이상했는데 플러스,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상했던 그동안의 대가관계가 아마도 성립할 것 같은 명태균 씨의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있었고 플러스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용 조달을 공천을 받고 싶었던 다른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받아가지고 한 것 같고 플러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김영선 의원한테 가서 막 하고 그 김영선 의원이 돈을 여기 선거 보존받은 걸로 선거 비용 보정받은 걸로 돌려주기 싫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던 강혜경 씨가 돌려주는 바람에 여기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고 그리고 그 창원 산다는 또 뭐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있으니까 그쵸. 공천이 뭔가 대가성이었던 거 아니야? 이 의혹이 주렁주렁 있는 건데 지금 내가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하면 해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니죠. 상당히 이 육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공천 개입을 실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2. 그럼 3. 공천 개입을 실제로 한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상당히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줄줄이 의혹들 있잖아요. 지금 일단 공천만 봐도 뭐 줄줄이 의혹들도 사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명태균 씨와 그쵸. 관련된 의혹이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도지사 공천 2장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태, 박완수. 사실 그리고 지금 의혹이 이것만 터진 게 아니잖아요. 또 뭐 강남 팀인가? 뉴스타파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특별히 신용아 그분 누구죠? 그 서원대 신용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 나도 봤다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는 이 명태균 씨가 그 이상한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 쪽에 해다 준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입 말고는 증거가 없었는데, 그렇죠,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 신용환 교수라는 사람이 내가 그 당시에 회의하고 이랬던 거 회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 뒤져보니까 PDF 파일 하나 나왔는데 대선 전날 샘플 5,000개 갖고 한 여론조사 결과였어. 그렇죠. 근데 그 회의를 3월 9일 날 대선 날이죠. 아침에 무슨 전략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갖고 회의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PDF를 갖고 있다. 그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PDF가 딱 있고 그 PDF의 내용은 이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물어보겠죠. 너는 사전 투표를 했니? 물어보겠죠. 근데 한 사람들을 따로 떼갖고 보니까 했니? 누구 찍었니? 뭐 누구 찍었어? 그 다음에 안 했니? 안 했다. 그러면 누구 지지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사전 투표 한 사람만 그래서 했다고 응답한 사람만 따로 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여기서는 확실히. 근데 전체 5,000 샘플 놓고 전체 지지도를 확인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 뭐 거의 10% 차이로 이긴다. 그러면은 엉터리 여론조사네. 그쵸. 엉터리인데 그걸 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날 투표하는 날 아침에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쵸. 그날 아침에 선거 해봤잖아요. 사진 찍고 네? 투표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거 하는데 아침에 회의할 때 무슨 얘기가 있어요? 투표하는 날 아침에 뭐 얘기해야 돼요? 투표하는 날 아침에 뭐 해요? 점심 뭐 먹을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투표 어떻게 시키나를 해야지. 투표 시켜야지. 투표는 뭐 권리지. 어떻게 시켜요? 이북이야?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결집, 어떻게 어필하냐. 이제, 투표를 얼마 어떻게 이제 동원시킬 거냐 이거를 그쵸.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숫자가 그 얘기하기가 딱 좋아요.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졌다. 근데 전체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다. 투표만 시키면 우리가 이긴다. 즉 본투표를 우리가 많이 하면은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무조건 본투표 시켜라. 이 얘기하기에 딱 좋은 보고서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만들어진 보고서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지 뭐 하여튼 의심이 되는데 의심이 되죠. 그 보고서가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보고서를 넘기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거기 막 50%가 51%인가로 이기거든요. 여론조사 보면. 근데 그 옆에 당선 확실이라고 써 있어. 당선 확실 해가지고 무슨 봉황 표시 막 이렇게. 그걸 왜 넣냐고 여론조사 보고서에. 일반적인 보고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걸 그 마크를 왜 넣습니까 그거를.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근데 그리고 그게 뭐 9차 면밀조사 보고서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그럼 맞아. 1차부터 8차까지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가 계속 윤석열 캠프에다가 납품을 했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구만. 그리고 평소에 여론조사 여론조사 가지고 이거 장난 좀 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있겠구만. 의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회의 공간이 따로 또 강남에 보고되지 않은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하나 더 얘기한 게 그리고 그런 회의를 어디서 했느냐. 강남에 있는 뭐 강남에 뭐 이제 누가 이제 어떤 분들이 마음씨 좋은 분들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분들은 후원금도 1,000만 원씩 내고 그리고 이런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좋으신 분들이다. 근데 이 선거를 이제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사무실이라는 게 선관위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정당선거사무소라는 게 일단 등록이 돼야 되는데 정당선거사무소라는 것은 그 정당에서 운영하는 선거를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사무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거사무소라는 거는 일단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이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이 선거를 위한 사무를 하기 위한 이제 사무실인 것이고 이 정당이 선거 사무를 위해 설치한 사무실에서 후보자가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예요. 그 이 선거 사무소도 각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어디다가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요거를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회의를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선거 사무소로서의 공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선관위에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돼 있더라. 네, 그럼 이제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군가 그걸 제공한 사람은 무료로 해줬으니까.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도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정치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 전문가야 역시. 네? 다 해봤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뭐 당직자 별로 안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내가 말해. 거기가 또 뭐 누구 사위라는 거 아니야? 네? 검찰총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제 조상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어요. 정상명 검찰총장 이분이라고 유명한 TK. 그러니까 검사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어록. 유명한 검사들이 공유하는 자기들끼리의 그 멋진 말.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멋진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고 뭐 이건 있어요. 뭐가 이제 소문의 영역에서는 이분이 대선을 전후하여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멘토링 그룹의 뭐 핵심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언저리의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 우리 이제 정상명 선생님 오시면 껌뻑 죽고 뭐 이런 거고. 하여튼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제가 소문이니까 제가 정확히 뭐 사실 확인을 해본 건 아니니까 잘 모르죠. 네. 어쨌든 거기 사위가 또 대통령실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 아무튼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물론 이제 재직 중에 일은 또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또 얘기하시겠지만 결국은 말만 하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만 아니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퇴임 이후에 다시 또 기소가 되고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또 한번 서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근 미래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법이라는 게 우리 검사님들이 어쨌든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약속을 해주고 나중에 받아도 죄가 되고 뭘 해주기로 하고 사전에 받아도 그 죄가 되고 뭐 다 죄가 되는 법리들이 있더만요. 예?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려고 맘만 먹으면은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해가지고 다 걸 수 있겠더만 뭐.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옛날에 한 6, 7년 전인가? 네. 중국 변호사들이랑 만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 진지하게 묻더라고.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데 미국식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좋지 않은 위정자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분들의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런 답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다른 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줬어야 된다. 어떻게 답하셨으면 됐냐면은 아 여기는 그렇고 중국은 거기는 국가 주석 빼고 다 감옥에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을 하셨으면 된다. 제가 너무 한중 관계를 고민했네.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여기는 대통령 출신이 감옥에 가고요. 중국은 국가 주석을 빼고 다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합니다. 이렇게. 진짜 무시무시하다.